자, 먼저 차돌량지 편육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선생님께서는 뭐 편육이나 고기 요리를 좀 자주 드시는 편이신가요? 네, 저는요, 사실은, 제 힘의 원천은 네. 고기예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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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기 보온이라고 또 제 친구들은 저한테 그러기도 고기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저처럼 이렇게 갱년기 쪽으로 막 넘어가는 나이에는요, 사실 단백질이 굉장히 필요한데, 물론 이렇게 잘 구워 먹는 생고기도 좋지만, 우리가 지방분은 좀 빼고 단백질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편육이 굉장히 좋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고기 부위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제가 오늘 제목이 차돌량지 편육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차돌량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네, 이렇게 고기를 준비를 하시면은요, 보통 이제 차돌량지가 어느 부위인지 혹시 아세요? 차돌량지면 차돌박이 그쪽 라인인가요? 차돌박이 네. 살짝 맞았어요. 살짝 맞아요. 네, 왜냐하면 벌써 이게 양지 수육이라는 게 양진머리가 어떤 부위냐면요. 소의 가슴 앞쪽 아랫살 쪽이에요. 그러니까 양진머리 부위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 차돌양지는 그 아래쪽에 갈비 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기가 살짝 양지보다는 조금 더 있고 그 다음에는 뭐랄까요? 약간 퍽퍽하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사실은 국 끓이고 우리가 육개장 쪽쪽 찢어갖고 고기 무침 하잖아요. 예. 그럴 때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찬물에 좀 담가주시는데요.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핏물 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고 그냥 다른 거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핏물 뺄 때 보통은 한 30분 정도 빼주는데요. 이렇게 덩어리가 크지 않고 이렇게 얇잖아요. 네. 그럼 30분 정도 빼주는데 중간중간에 이 핏물을 교체해 주셔야 돼요. 걸러줘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핏물이 다 빠졌어요. 그냥 내쳐둬요. 그러면 빠져나와 있는 핏물이 다시 스며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핏물을 중간에 한 2번 정도는 교체해 주시는 게 좋고요. 핏물이 이제 다 빠진 양지는 이제 요거를 삶아주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요. 보세요. 핏물 빠지니까 아까랑은 예. 확실히 확연하게 다르지요. 근데 이렇게 다른 차돌량지를 물론 그냥 숭덩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예. 그렇긴 한데 요런 겉기름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좀 떼어주는 게 좋거든요. 사실 이런 기름기 때문에 고기 드신 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기름기가 너무 기름이 많이 들면 우리가 이게 차돌양지를 삶은 그 국물 가지고 다른 거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기름기를 또 우리가 걸러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기름기를 제거를 조금 해주시고요. 좀 제거해 주시고요. 사실은 요 안에 있는 요런 것들 있죠. 요거는 네. 사실 근막이에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고기 부위 중에서는 맛있는 부위라 그거는 안 잘라내셔야 되고요. 이렇게 기름기만 여기만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톡톡. 네, 이제 요거를 끓는 물에 삶아야 되는데요. 제가 물을 좀 준비해 놨어요. 요거 좀 희한하죠? 조금 이렇게 생수보다는 탁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요거 바로 쌀뜨물이죠. 네, 제가 사실은 쌀뜨물 좀 매니아예요. 그래서 쌀뜨물을 좀 모든 요리에 좀 가끔가다 잘 쓰는데요. 네. 왜 쌀뜨물을 했냐면 이 쌀뜨물은 쌀 전분이 녹아내려져 있는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끓게 되면 당화작용을 해서 네. 약간 단맛의 감칠맛이 나겠지요. 그리고 이것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파까지. 네, 대파잎 좀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간장을 조금 넣어주세요. 근데 지금 쌀뜨물에 네. 고기를 삶으면 뭐 더 맛이 더 올라가나요? 그렇죠. 올라가죠. 쌀뜨물에 고기를 삶게 되시면 쌀뜨물이 갖고 있는 그 감칠맛에 고기를 확 감싸주기 때문에 고기가 훨씬 더 달달하면서도 그다음에 감칠맛 있고 그 퍽퍽한 기미가 약간 없어지고 쫄깃쫄깃한 식감을 많이 자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콕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쌀뜨물에 고기를 삶으면 육질이 부드럽고 더욱더 촉촉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대파를 넣었으면 여기에다가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통후추를 넣게 되면 이게 약간의 그 잡내라든지 이런 게 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팔팔 끓여요. 그럼 이 쌀뜨물은 몇 번 걸르는 쌀뜨물인가요? 우리가 보통 쌀뜨물 그러면 세 번째 쌀뜨물이에요. 세 번째 쌀뜨물.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핏물 뺀 고기 제가 옆에다 이렇게 팔팔팔 끓여놨거든요. 요거를 넣어요. 요게 또 제 맛이지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고기를 삶아주시면 되겠는데요. 고기 편육 몇 분 정도 하는지 아세요?
좀 오랜 시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얇은 고기 육질이면 네. 너무 오래 하진 않고요. 네. 센 불에서 한 10분 정도 끓이다가 10분 정도? 어느 정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겉면에 있는 육즙이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면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중간 약한 불에서 약간 중약불에서 끓여주시면 아주 맛있는 편육이 완성이 됩니다. 요거 이제 끓을 동안 저희는 차돌량지랑 아주 같이 먹으면 궁합이 좋은 지금 네. 달래장을 좀 만들려고 그래요. 달래장 너무 좋습니다. 예. 네네, 달래장 만들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요 밖에 나가면 봄 향이 그득한 달래가 너무 많이 나와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럼 달래를 구입을 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데 달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알끈이라고 있어요. 그쵸? 이렇게 달걀에만 알끈이, 알뿌리. 네, 알뿌리가 있는데요. 이 알뿌리 부분까지도 말끔하게 뭐랄까요? 우리가 껍질이라 그러나요? 그거까지 다 제거를 해서 깨끗하게 씻어 놓으시고 봄향이 가득 들어있긴 하지만 약간의 쌉쌀한 매운맛이 있거든요. 있죠, 예. 그걸 약간 순화시켜주는 게 바로 요 부추예요. 부추, 예. 요새 나오는 부추가 또 굉장히 달아요. 달달하네요. 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요, 이제 양념을 섞으면 되는데요. 간장 넣고요. 좀 뻑뻑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바로 요게 뭐냐면, 고기 삶은 물이에요. 아까 그쵸? 네, 고기 육수. 어. 고기 육수를 차갑게 식혀서 기름기를 싹 걷어내고 난 다음에 같이 집어넣으면은요, 그 간장의 짠맛은 조금 희석시켜주고, 그 다음에 달래의 아린 맛도 요 고기 육수가 잡아주고, 살짝 커버해주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달래는 사실 다진 마늘은 안 넣고요. 파만 넣어요. 예. 네. 그 다음에 요게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네. 들기름 이렇게 넣어주세요. 보통 어머님들이 가루 많이 쓰잖아요. 깻가루. 또는 통깨 많이 쓰죠. 네. 요거 들깨예요. 들깨, 들을 좋아하시네요. 네. 네. 들깨를 왜 좋아하냐면요. 요거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잡숴보실래요? 네. 아주 톡톡 튀기는 입안에서 튀기는 맛이 있어요. 깨소금하고는 조금 더 다른 맛이죠. 조금 다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넣고 같이 잘 섞어주면은요. 요거 가지고 이제 잘 삶아진 양지 편육을 차돌 양지 편육을 싹 썰어서 접시에 담고 요 달래장을 얹어서 싹 감싸 먹는 거예요. 네, 2꼬집 정도만. 일단은 간장은 아래 있으니까 위에 있는 달래하고 부추를 조금 맛들이게 하라고 소금을 2꼬집 정도 이렇게 좀 넣었어요. 그래서 요거 준비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끓여놨어요. 제가 왜 이렇게 미리 볼에다가 담아놨냐면요. 네. 저희가 지금 썰을 거잖아요. 살짝 식어야 여기 좀 더 뭐랄까요? 쫄깃쫄깃하게 잘 썰려요. 넓지만 좀 얇았잖아요. 그렇죠. 얇픈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고기가 이렇게 얇픈해요. 그렇죠? 요거를 결 반대 방향. 지금 결 방향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결 반대 방향으로 얄푼얄푼하게 썰어줘요. 또 다른 위생자가 끼고 하시는 거 수술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기 좋은 굵기로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아니 나는 좀 입안에서 고기의 포만감을 느끼고 싶어 그러면 약간 좀 두껍게 썰으시면 되고요. 나는 무엇보다 편육은 얇아서 달래장에 폭 감싸는 그 맛이 좋아 그러면 얇게 쓰셔도 괜찮아요. 그 맛이죠. 저는 얇게 그쵸? 먹어야 됩니다.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같이 이렇게 담아요. 네. 근데 이제 고기 육수를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고기 육수에다 잡내 하나도 없이 만들어야 나중에 그 고기 육수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요걸 가지고 제가 국자로 떠서 편육에다 부을 만큼만 편육에 담을 정도만 살짝만. 네, 요것만 살짝 끓여서 네. 요걸 따끈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에 낼 때 요걸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마늘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썰어서 한 2조각 정도 위에다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좋아요. 네. 고추를. 네, 고추를 이렇게 한번 한 2조각 정도. 그 다음에 또 2조각 정도. 이렇게 놓고 나서요. 이렇게 위에다가 살짝 올리세요. 예쁘다.
살짝 올리시고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제가 뜨겁게 육수 해놨잖아요. 예. 요거를 이렇게 가장자리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고기 자체가 뻑뻑하게 식지 않고 뜨겁게 되겠지요. 그렇죠. 예. 물론 우리가 식당이 아니니까 무슨 스팀기로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 하시면 고기는 촉촉하게 드시면서도 아유, 요게 편육이 진짜 맛깔스럽고 담백하고 구수하다 막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쵸. 자, 이제 편육 드실 때 목매일 일이 없겠는데요. 촉촉하고 부드러운 차돌량지 편육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어서 구운 마 샐러드도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운 마 샐러드 제가 만들어 볼게요. 아, 요새요, 마가 네. 한창이에요, 시장에. 아, 마가 한창인가요? 네, 요새 마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마 그러면 어머님들이 그냥 마 이렇게 썰어서 요새 딸기 많이 나오니까 딸기랑 같이 휘리릭 스무디나 좀 하나 해 먹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들 하시죠. 근데 저는 이 마를 구워 먹어요. 이게 또 색다른 맛이에요. 아, 이것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색다른 맛인지 어떤 색다른 맛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마를 이렇게 썰어요. 대신에 이제 구울 거니까 1cm 정도 썰으세요. 보세요. 끈적끈적한 게 막 묻어 나오죠. 요게 바로 뮤신인데요. 요게 장을 원활하게 하고 그다음에 배변, 위비오도 해주고 그다음에 배변도 원활하게 해서 사실은 지금쯤 이렇게 마는 한 번쯤 어머님들이 구입을 해서 이렇게 구운 마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스무디도 한번 해보셨으면 전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요거를 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소스 있는데 제가 소스를 미리 만들고 갈게요. 네. 요거 간장 아주 쉬워요. 요 간장에다가요. 간장의 동량으로 다시마 우린물 네,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봄이잖아요. 봄이죠. 조금 상큼하게 먹으면 좋잖아요. 레몬즙인가요? 그렇죠. 레몬즙을 좀 넉넉하게 넣었어요. 그리고 요게 살짝 식초예요. 네. 또 상큼하고 시큼한 맛이 또 그쵸? 식욕을 또 자극시켜주잖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황물엿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물엿 그러면 하얀색 많이 사시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황색깔 많이 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요게 훨씬 더 뭐랄까요? 미네랄 같은 이런 것도 많이 들어있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소금을 약간 한 꼬집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놔 주세요. 네. 자, 요거까지 이제 다 준비가 됐으면 굽기만 하면 돼요. 굽기만 하면 되나요? 네, 아, 간단하네요. 근데 이 구울 때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릴 게 있어요. 네. 바로 들기름과 식용유를 같이 쓰는 방법이에요. 아, 혼합을 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왜냐하면 이 들기름은 제가 지금 더더군다나 지금 생들기름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네. 들기름은 발연점이 조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16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들기름만 쓰면 쉽게 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발연점이 조금 높은 식용유를 같이 섞었으면 이게 딱 궁합이 맞아서 아주 맛있게 마를 구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들기름이 들어가니까 그 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향이 좋죠. 네. 근데 요 마는요, 사실 우리가 생 걸로도 먹는데 너무 많이 구우면 또 안 되겠지요. 네. 살짝 아작아작 소리가 날 정도까지만 구워주세요. 아유, 근데 지금 이택 씨가 보기에 왜 이렇게 기름을 많이 넣었지? 이러시죠? 약간 좀 그렇게 그쵸? 느껴지거든요. 왜 저렇게 기름을 많이 넣어서 하지? 제가요, 요 남은 기름으로 마늘종을 같이 볶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마에서 나오는 뮤신이 조금 흘러내리라고 이렇게 좀 많이 넣었어요. 자, 이렇게 아랫면이 살짝 익혀지면 뒤집으세요, 이렇게. 오. 이렇게. 감자 같기도 하네, 이렇게 보니까. 그쵸? 예. 정말 노르스름하게. 살짝 어머님들이 있잖아요. 누룽지가 앉을 때 살짝 뒤집어라. 네, 이렇게. 굉장히 아작아작 소리가 나면서도 고소한 맛이 굉장히 많이 난다. 아마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워지면 살짝 아까 단맛이 조금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넣는 채소는 쌉쌀한 상추, 향 좋은 깻잎 이런 것들 쓰시는 게 좋고요. 뭐 치커리 있으시면 그거 하셔도 되고요. 자, 마늘 됐고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대로 마늘종을 넣어주세요. 이 마늘종은 오래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어머님들이 마늘종
데쳐서 많이 쓰시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기름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네. 기름에 넣게 되면요 마늘종의 아린 맛이 기름과 볶아지면서 살짝 단맛으로 변하거든요. 지금 이 약간 매운 향이 지금 날아가고 그쵸, 있는 거죠? 없어지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좀 볶아주시는데요. 마늘종은 사실 아작하게 씹어야 맛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매운맛만 날아가면 바로 건져내시면 돼요. 너무 오래 안 볶으셔도 돼요. 됐어요. 그리고 이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자 이제 다 됐는데요. 이제 접시 위에다가요 저푸른 초원을 한번 만들어요. 요거 상추 이렇게 깔고 잔디를 깔아주고요. 네. 바로 깻잎도 살짝만 깔아주세요. 깻잎 너무 많이 하시면 또 쓴맛이 또 우러날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살짝만 향만 올라오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마가 올라가나요? 네, 마를 올리세요. 야, 이건 정말 건강식인데요? 네. 요거 먹으면, 요거 아침에 드시면은요, 굉장히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냥 마는 이렇게 구워진 채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듬성듬성 올려주시면 돼요. 사실 이 마는 우리 현대사회에 필요한, 현대인들은 굉장히 필요한 음식인데. 맞아요. 잘 안 먹게 되잖아요. 네, 잘 안 드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마 요리만큼은 이 봄철에 꼭 드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역시, 예. 그 다음에 요 마늘종. 네, 마늘종 이렇게 위에다가 그냥 뿌려만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집에 파프리카가 조금 있다, 빨간색. 그거 조금 채 썰어서 요 마늘종 볶을 때 살짝 같이 볶아요. 그러고 나서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색상이 또 이뻐지겠지요.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준비한 거 있었잖아요. 바로 소스. 요 소스죠. 네. 마 부분으로 이렇게 뿌려주세요. 요거 해서 상추와 깻잎, 그 다음에 마늘종, 마까지 같이 요 신선한 드레싱과 함께 드시면은요, 진짜 봄이 확 제 앞으로 다가와요. 봄을 제대로 느낄 수 그쵸. 있겠네요. 자, 마의 끈적함을 싹 없애고 담배의 고소함을 살린 구운 마 샐러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입맛 살리는 차돌량지 편육,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끓는 쌀뜨물에 소고기를 삶아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소고기의 식감이 부드럽고 속까지 촉촉하다는 사실. 씹을수록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 차돌량지 편육으로 온 가족을 위한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